북촌 한옥마을의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좋아했고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길을 원했던 사람.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가 건축의 중요한 덕목이요. 한 개인의 건물이라도 일단 지어지면 도시 전체의 환경이 된다고 말한 사람. 시간을 담을 수 있는 건축? 우리 전통 정신 같은 그런 쪽을 많이 탐구하려고 애를 쓰시죠. 젊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서 배우고 싶다. 건축의 본질은 공간에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진정한 한국 건축,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한국의 로렌초. 한국 현대 건축의 1세대 건축가이자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했던 사람. 열정적인 삶을 통해 척박한 예술 문화사를 새롭게 쓴 사람. 건축가 김수근. 우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또한 아주 상당히 인간적이신 부분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그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상당히 좋은 멘토셨지요. 프라이드도 강하시고 그 다음에 남한테는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굽히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약한 부분도 있죠. 인간적인 부분이랄까? 한 분은 같이 일본을 가서 제가 카메라를 잊어먹었어요. 수녀상 이거 카메라 잊어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김 선생님이 뭐 공적인 자리니까 그럼 물어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가부를 해서 다 물어냈어요. 물어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바로 듣고 제 자리에 올라오셔서 제 주머니에다가 수표를 갖다 찔러주셨어요. 강인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김수근. 그가 떠난 지 어느덧 30년.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건축가 김수근. 그는 누구인가? 그가 건축가로서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것은 1945년 가을. 우연히 만난 미국 헌병을 통해 건축가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면서부터다. 이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대 건축과에 입학했지만 곧 전쟁이 닥쳤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건축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이념으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한다. 2년간의 재수 끝에 동경예대에 진학한 김수근은 그렇게 9년간에 걸친 긴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건축 인생의 첫 출발은 이 한 장의 설계 도면이었다. 당시 남산에 세울 예정이었던 국회의사당 설계 공모에서 김수근의 설계가 당선작으로 뽑힌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건축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낮은 수평의 건물과 높은 수직의 탑이 조화를 이루는 이 설계도면은 우리나라 사찰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저런 건물이 있구나. 왜냐하면 맨 주위에 보는 건물들이 옛날 다 일제시대 건물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당시로 보면 그런 소위 건축적 문화의 슈크를 갖다가 한국에다 던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960년 11월 김수근 건축연구소를 설립하고 워커힐 힐탑바와 서울 남산 자유센터 등을 시작으로 활발한 건축 활동을 펼친 김수근. 자유센터는 사실상 김수근의 건축 시대를 연 개막작으로 우리나라 근대 건축사에서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킨 이른바 노출 콘크리트 기법의 효시로 꼽힌다. 건축과 정치적 모더니즘의 이상을 담았던 국내 첫 주상복합 건물 세운상가뿐 아니라 타워호텔, 공간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관, 경동교회, 마산성당 등을 설계하며 한국 현대건축의 초석을 닦았다.
하지만 건축가 김수근에게 최초의 시련이 닥치게 된다. 1968년 8월 모방 시비 논쟁이 불거진 것. 김수근이 설계한 부여박물관이 외색풍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는데 모양이 일본의 신사와 같다는 쪽과 백제 문화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한국 건축계를 일대 혼란 속에 빠뜨렸던 부여박물관 논쟁. 그런데 이 논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김수근 자신이었다. 이 시대 김수근의 건축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70년대 초반 김수근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인 최순호와 함께 전국을 답사하며 우리의 건축, 우리의 예술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김수근은 급격하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빠져들어간다. 그 후 김수근은 휴먼 스케일, 자궁 공간이라는 자신만의 건축 언어를 구축해 나간다. 김수근의 건축 언어는 한국적 건축 언어를 찾아가는 기나긴 모색 과정이었다. 김수근은 건축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를 총직결시키는 도시계획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다. 1972년 서울시는 잠실지구 재개발 계획을 시작했다. 당시 동대문 운동장에 모여있던 체육시설을 잠실로 옮기는 것이었다. 김수근 선생이 대학원 졸업할 때에 그 체육시설 가지고 논문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합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마스터 플랜, 도시계획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설계안이 나오게 된다. 마스터 플랜 과정에서 보면은 사각형 플랜도 있고 원형 플랜도 있고 약간 타원 플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운동장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은 트랙 크기예요. 그 트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관중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사람들이 앉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보무석이죠. 아니면 반대쪽. 왜냐면 그 트랙이 제일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양쪽 끝에는 사실 축구 시합 같으면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기는 별로 호응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쪽에 좀 넓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는 좀 좁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각형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각형은 스탠드가 길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타원형으로 바꿔서 처리한 것이 지금 현재 주경기장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잠실주 경기장의 모습을 조선 백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어떻게 이조백자를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린 전혀 그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조백자를 빚은 도공의 마음으로 설계를 했노라. 건축은 메타포, 상상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원두커피의 향을 즐겼고 꽃보다는 아이비를 좋아했으며 고집스러울 정도로 뿔테 안경을 좋아했다. 그리고 벽돌. 그에게 이 한 장의 벽돌은 세계를 향한 미학의 출발이었다. 벽돌은 인류가 최초로 제작한 건축 재료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쓴 재료이기 때문에 검증된 재료고요. 그 벽돌 하나하나는 손으로 한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 크기가 가장 우리의 인체 치수에 아주 맞는 재료라서 그리고 기계로 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이 쌓으니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 굉장한 성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군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른바 공간시대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 원서동의 공간사옥. 1970년대 초와 후반 두 차례에 걸쳐 덧대어 지어진 검은 벽돌 건물에서 건축가 김수군은 17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건축 세계를 완성해갔다. 공간사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 김수군의 건축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건축물이자 그동안 추구해왔던 한국적 건축 언어의 모든 것을 집약해 보여주고 있다. 건물들에는 토착 재료인 전돌이 사용되었다. 전돌은 우리나라 고궁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벽돌로 그동안 서양 건축 재료의 수입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근 100년 만에 다시 쓰이게 된 것이다. 버려져가는 그 흠벽돌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한 소중한 자료가 된 거죠. 공간사옥은 밖에서 보면 좁고 긴 네모 반듯한 덩어리들로 조합되어 있고 외부 벽은 검은 벽돌로 쌓아지은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방들이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는 독특한 구조, 공간들의 공간인 셈이다. 계단은 서로 다른 높이의 층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공간 사옥만의 특징이다.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10개가 넘는 바닥층이 내부 방들을 이루며 복잡한 계단길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인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지만 공간 사옥은 이처럼 일반적인 규모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거부한다. 지표면에서 높낮이로 측정해보면 무려 22층의 층수로 구성된 것도 화제를 모았다. 그것이 층계천마다 반층차 높이로 설계하는 스키플로어 건축 방식이다. 층수가 22개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그래요. 22개가 소위 슬라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닥이 서로 다른 레벨에 있는 게 22개가 있어요. 그만큼 레벨들이 다 작아요. 불과 100평 남짓한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레벨 차이가 다 다르고 천정고도 다 다르고 그러죠. 인간의 척도, 즉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그때 우리 디자인 요소로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 사옥에 가면은 천정이 낮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우리가 공간 사옥에다가 전부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 사옥이 상당히 이채로운 건축이 되지 않았나.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으려 했던 김수군의 건축 언어를 엿볼 수 있는 공간 사옥. 공간 사옥은 공간에 대한 많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표작이다. 김수군의 노력은 단순 설계에 그치지 않았다. 1972년 4월에 완공된 공간 사옥은 그 시대에 네로라 하는 문화 예술 분야 인사들의 사랑방 구실을 냈다. 특히 공간 사옥 지하 공간을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켜 우리나라의 소극장 운동을 처음 활성화시킨 것이자 시대의 억압에 눌려있던 수많은 예술인들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1971년이던가요. 나는 은행의 빚에 물려 나의 집, 공간사옥당이 여러 차례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땅에 지금의 사옥을 신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란 빚질 수 있지만 시간이란 빚을 얻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다는 생각으로 마구 지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짜임새 있게 쌓인 벽돌. 세월의 흔적과 계절의 변화를 말해주는 담쟁이 넝쿨이 뒤덮인 이 건축물은
김수근 건축가의 대표적인 종교 건축인 경동교회이다. 교회이지만 십자가가 없는 외부는 서로 다른 높이의 기둥이 모여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형태다. 하나의 건물을 19개의 기둥으로 나누었고 이 기둥은 각 기둥의 모양을 변형해 독특한 건축물을 구현했다. 교회 건물로는 마성성당을 그 전에 했어요. 근데 마성성당은 김순 선생님께서 마치고 나서 메스를 다루는 게 좀 휴먼 스케일에 좀 벗어나 있는 듯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 인체에 친밀하게 나누기 위해서 마성당 세튼 그 메스를 좀 나누자. 그래서 좀 우리 인체에 친밀한 크기대로 만든 게 경동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동교회는 벽돌의 거친 표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깨진 벽돌의 표면은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진 투박하고도 거친 외관 처리와 닮아 있다. 평소 한국적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김수근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다. 이 건물은 계단을 따라 뒤로 돌아가면 비로소 문이 나온다. 교회당 들어가는 문이 바로 도로변으로 직접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들어가서 교회 문을 열면 도로의 소음이 다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하기 위해서 입구를 돌린 이유가 크고요. 교회 자체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나와서 도시를 통해서 이제 교회당을 가는데 그 과정을 길게 엮으면 그 자체가 그 행렬 자체가 축제가 되거든요. 내부로 들어서자 한눈에 들어오는 따뜻한 느낌의 십자가는 유일한 창문인 천장의 창을 통해 빛을 받고 있다. 콘크리트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내부는 원초적인 엄숙함과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모태 공간은 그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경동교회는 모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인위적인 느낌을 최소화하고 빛을 줄여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다. 김수근의 궁극 공간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은 자궁 공간이다. 어머니의 자궁 공간은 아기를 위한 최적의 지상 공간이다. 자연이 마련해준 궁극 공간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획일화된 건축에 새로운 표정을 담아낸 건축가 김수근. 절대 공간을 창조해내려 했던 그의 장인 정신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서기 2000년까지의 달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산하며 배치하고 준비했던 김수근. 그가 채워나갈 2000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